네, 시사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해보는 순서입니다. 맘스 시사 이번 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최강적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용민 PD, 오윤혜 씨, 그리고 신민재 평론가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여러분 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뭐죠? 우리 신민정 평론가가 네. 오늘 목사 고시를 통과해서 네. 목사님이 되셨어요? 되셨지 뭐 사실상. 그러면 네. PD님보다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그거 교회에서는? 당연하지. 그 PD님은 나는 1년 더 해야 돼. 1년 더. 할렐루야. 예,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우리 신민정 목사님. 대박. 세상에. 목사 고시라고 하면 왠지 되게 고시만큼 어려운 시험인 거죠? 어려워요. 난 자신이 없어 지금 1년 남았는데도. 그냥 포기하세요. 네. 뭐. 선배로서 잘 지도해드리겠습니다. 오윤혜 씨 이모티콘 만들면 안 돼요? 포기하세요 이런 거. 포기하면 빠르다. 포기하세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최고의 전문인들과 함께 방송한다는 점에서 제가 굉장히 자부심이 높습니다. 아. 가수, 아나운서, 그리고 목사. 목사님. 네, 목사. 축하드립니다. 인생 최고의 전문가예요. 제가 봤을 이제 때. 예. 무단횡단도 하기 힘든 삶에 진입했습니다. 어떻게 밤에 12시에 무단횡단 할 수 없는 차 없어도. 네, 이제 계속 이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그래요. 인생을. 대단하시네요. 자, 우리 오윤혜 씨. 네. 저 오윤혜 씨 방송 내가 한번 나갔어요. 네, 아, 오윤혜 네. 정민여 TV 나오셔가지고. 네,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근데 타이틀이 말이죠. 아, 제가 네. 한번 나갔더니 타이틀이 네. 김용민의 무슨 연애담? 첫사랑. 뭐, 첫사랑. 그랬더니 댓글에 댓글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너무 안 궁금해서 들어가 볼란다. 약간 너무 안 궁금한데 들어가 봐야 될 것 같게. 진짜 이 얘기를 한다고? 김용민이랑? 네.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네. 그거 누가 봐 그거를 그 제목으로 지금 조회수 장난 아니에요. 그래요? 아내분 곧 초대할 지금 상황이에요. 김용민 PD님 아내분 나오시면 이건 제가 초대박이라고 생각해요. 하루 휴가 가시는 날 저 자리에 그분을 앉혀서 우리는 그렇게 그것이 알고 생각합니다. 싶다. 그래. 하여튼 뭐 그래서 그 방송에서 또 제가 사생활을 얘기를 했는데 이 좀 창작을 해서라도 분량을 좀 채울 거예요. 그거 사생활이랄 게 너무 없어서 특히 연애담은 A4 한 반장 정도? A4 한 반장 정도 쓰면은 진짜 아주 디테일하게 반장 없어도 정도. 이렇게 없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 없더라고요. 너무 성직자의 삶을 일찍 사신 거 아닙니까? 그냥 학교 다니실 때 남들 놀린 얘기 하라고 하시면 네, 그게 제일 많았어요. 하실 텐데요. 그게 제일 많았어요. 아, 책을 한 권 쓸까요? 남들 놀린 얘기? 아주 블록버스터야 거의. 네네네. 뭐 그래서 119가 출동하고 뭐 그랬었어요. 네. 그래 하여튼 뭐 제 연애담이 너무 없어가지고 여기 개신교 이쪽보다 천주교 쪽이 가까우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말이죠. 신부님의 삶을. 근데 청교도적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아니 사실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연애 이력이 없어서 네. 주로 이제 이걸로 살다가 망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최선을 다해 주셔가지고 역시. 저희 채널에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김용민까지 나왔단 말이야. 이 섭외력 막 난리 났어요. 아, 약간 품격이 올라갔겠네. 네, 품격이 올라갔을까요? 네, 격이 많이 올라- 네, 격이 뭐가, 많이 뭐가 올라가긴 올라간 것 같은데 뭐가 무게가 올라간지 많이 모르겠네. 올라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무게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다시 태어나면은 네. 정말 카사노바의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그러니까 정영진하고 나하고 좀 한 일주일만 바꿔 살았으면 좋겠어요. 별 차이가 없지 않나요? 그분하고? 근데 정영진이를 모르시는구나. 정영진 아시죠? 아니요, 영진 씨랑 저 방송 오래 했는데 친구예요. 근데 영진 씨의 삶과 김용민 PD의 삶이 크게 다른가요? 아까 외모를 바꾸고 싶다시는 거예요. 그렇지. 굳이? 네. 연애 역사를 하면은 네. 정영진 씨는 전집을 내야 됩니다. 저분은 저는 A4 반장. 실록이야. A4 반장. 네. 괜찮아요. 지금도 충분히 멋있으세요. 그래?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빈말인 게 티납니다. 네네. 자본주의적 멘트를 가지고 오셨네요? 정확하시네요. 장착하셨어요? 정확하십니다. 네,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만 즐겁나요? 너무나 자랑스러운 네. 우리 멤버들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맘스 시사 한번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보따리 네. 풀기 전에 광고 먼저 하시죠. 광고부터 네. 해야 되겠습니다. 예. 광고 어디 갔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가지고 시식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대표 시식을 해야 될 상황인데 네, 대표 시식. 대표기도 아니고. 조리 율란 여러분 요 계란이 계란 공주 알밤 율피를 먹은 율란 뮬란 아니고 율란. 율란. 닭이 먹었겠지 닭이 미율란이 아니라 율란 율란. 네, 밤 껍질할 때 율. 네, 율. 밤율. 네. 김용민닷컴에 오시면 정말 좋은 계란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계란의 첫 번째 조건 무엇보다도 건강과 안전입니다. 조리 율란은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모두 3개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 그리고 안전관리 인증, 그러니까 해썹 인증, 그리고 동물복지 인증까지. 이런 것도 있군요. 뭐 계란의 안전 위생과 관련해서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어요. 와, 대단하다.
덧붙여서 조우리 율라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리고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우수 축산업체로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우와. 네. 위조된 게 아닙니다. 대단하네요. 실제 표창을 받았어요. 정말 믿을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 털어도 자신 있는 표창장입니다. 예. 장고증명서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좋은 계란의 두 번째 조건 바로 맛과 영양입니다. 자, 조우리 율라는 공주시의 산과 들에서 자유롭게 자란 달기 낳은 알입니다. 자유롭게 자라면서 공주 특산물인 공주 알밤의 속껍질을 사료로 먹고 자랐습니다. 영양 만점의 보약을 밥처럼 먹고 자란 달기라서 정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란 달기 또 건강한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계란은 노른자가 잘 풀리지 않고 색깔이 또렷합니다. 어디 있어요? 그쵸? 와,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탱글하네요. 아, 이제 보여드릴까? 오, 그래요.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닙니다. 예. 정자랑 난자 같아요. 아닌가? 저렇게 안 생겼나? 그렇게 안 생겼을걸요? 아, 이렇게 뭔가 안에 올챙인가 그거는? 죄송합니다. 저도 본 적은 없고. 반대로 드셔야 보일 것 같아요. 아, 그래? 반대로. 반대로. 가려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동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궁금해하고 계세요. 너무 야, 동그래가지고. 그래요.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예, 여러분 보이시죠? 예. 자, 건강한 계란은 노른자가 잘 풀리지 않고 색깔이 또렷하다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맛은 일반 계란과 비교할 수 없이 정말 고소합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우리 율란 대란 이상은 49, 22,500원. 그리고 69 같은 경우에는 33,000원입니다. 네. 뭐 조금 좀 가격이 나가는 편이죠. 이 정도면 아닌가? 그렇죠. 예, 왜냐하면 보통 30개 하나에 요즘 뭐 유정란 좀 괜찮은 것도 10,000원 미만 정도 되니까. 진짜요? 그쵸? 아이, 왜 그런 거하고 비교하면 얘네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아, 그렇죠. 기분 나빠요. 기분이 벌써 상하셨네. 네, 기분 상했어. 벌써 얼굴이 빨개졌어요. 별로 안 지금. 좋아. 예. 자, 조우리 율라는 네. 이제 김용민의 유머에 아, 젖어드시는 모양입니다. 자본주의라니까요. 오늘은 철저히 자본주의로 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유머에 젖어드는 게 아니고 그럴 리는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예. 자, 여러분 이게 사실은 말이죠. 주문을 확인한 다음 가장 신선한 계란을 골라가지고 꼼꼼히 포장하기 때문에 주문 후 3, 4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점 구매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건강한 계란, 믿고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계란, 공주 조우리의 율란을 김용민닷컴에서 저렴하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김용민닷컴 배송비 네. 무료입니다. 대박이네요. 배송비 프리. 예. 프리. 예. 이게 저 음료 한 병, 빵 한 봉지, 만두 한 팩만 사도 배송비는 0원. 우와. 네. 쇼핑이 후원되는 김용민 TV의 후원이 되는 김용민닷컴에서 알뜰 쇼핑도 하시고 김용민 TV 후원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우와.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요? 먹으라고? 먹으셔도 되는데 굳이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아 그래? 코로나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예. 드시는 게 근데 이게 알 자체가 크네요. 대란 이상이니까. 아주 커요. 예. 예.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많이 먹는 간식이 결국에 맞아요. 반찬이 그래. 계란 후라이, 계란이 계란말이, 네. 계란볶음밥. 네, 계란 맞아요. 빼면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계란은 진짜 좋은 거 사거든요. 이 저도 조리- 계란 애들 먹는 거는. 네. 전 제가 계란 후라이를 3개씩 해 먹어가지고 하루에 어. 반드시 3개를 먹습니다. 아, 저희 딸은 오, 한 끼에 두 그렇군요. 개씩. 그래서 두 알이 계란을 들어가야 돼. 좀 좋은 걸 신경 써서 사는데 노른자를 보니 때깔이 달라요. 아 너무 좋습니다. 이게 깨보면 다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음. 예. 저는 이걸로 한번 계란빵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어. 아 계란빵 아주 한번 환장합니다. 누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계란빵 밥솥에다 하면 되잖아요. 아 진짜요? 네, 우유랑 섞어가지고 옛날에 저는 엄마가 양파를 썰어서 계란이랑 우유랑 섞어가지고 밥솥에 찌면 말하자면 그 빵이 되는데 오. 양파 때문에 엄청 달아요. 그래서 네. 그때 제가 시골 살아서 가게가 없어갖고 엄마가 빵을 그렇게 음. 밥솥에 쪄가지고 맛있겠다. 맛있어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듣기만 해도 그냥 그쵸. 귀에서 막 군침이 흐릅니다. 네. 귀에서요? 귀에서 왜 군침이 그러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귀는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개그 검열사로. 아, 개그를 너무 빨간 줄 구별하시네. 그으시니까 우승감 멸사. 네. 아유 방송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 네. 예, 예.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어느 분이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뭐 예. 벼르고 나온 아이템이 있으신 거예요? 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대선의 시즌을 맞아서 저는 뭐 여지없이 이 사람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셨어요? 예, 누구죠? 김부선. 아, 네. 아 이분이 대선 출마하실 거예요? 김부선? 아니 뭐 출마자급의 존재감을 네. 요즘 보이고 있습니다. 아, 네, 대단. 저는 김용민 이슈풀이라고 돼 있었는데 전 사주풀인 줄 알고 음. 김용민 사주풀이 김부성과 점 이렇게 아, 그래서 목사님이 사주풀이 하시는구나. 아, 그러니까 저도 점이 그 사주꾼인 줄 왜냐면 알았는데. 김부성과 점이 주제여가지고 아,
점을 한번. 네. 자, 사실 김부선 씨가 다시 이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뭐 보니까 전에 점 검증 네.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굳이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검증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뭐 제로날 가치가 없는 얘기입니다. 예. 그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한 번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야 모르시는구나. 저처럼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자기가 총각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기하고 연애를 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유부남인지 몰랐다? 그렇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기 불륜을 당한 것이다. 뭐 네. 이런 얘기를 그동안 김부선 씨 해왔는데 주장. 김부선 씨가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는 뭐 당연히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느 누군가와 통화를 하다가 네.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의 신체 일부 부위의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오, 뭐 거기에 엉덩이에 이제- 점이 있다 이런 건가? 엉덩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 엉덩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점이 있다. 오. 거기에 점이 있다. 나도 우리 남편 거기 점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지? 아, 그건- 그 참 오묘한 질문 던지셔서 제가 갑자기 뭐라고 더 어려워졌어요. 네, 그래요. 거기에 점이 있다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렇죠. 뭐 진짜 배가 뭐 아니었어요? 응? 배가 아니었어요? 뭔 배야 배는. 저는 그래서 밴줄 바지를 알았어요. 내린다고. 아, 그래서 바지 얘기가 나왔구나. 그 이번 은밀한 주에 곳에 계속. 점이 있다. 네, 그렇죠. 네. 세상에. 제가 듣기로는 성기와 몸체 연결되는 그 지점, 아. 그 지점에 점이 있다 그랬는데 네. 얼마나 특정이 됩니까? 그쵸, 그쵸. 김부선 씨가 주장하는 바가 그거예요. 아니, 지금. 김부선 씨가 아무개 씨하고 통화하는 와중에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이재명 지사의 신체적 특징을 열거하면서 거기에 점이 있다. 음. 그러면 거기에 점이 없으면은 네. 아무 일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그치, 한마디로 그렇죠. 김부선 네. 씨가 그냥 거짓말하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는 이거 말고는 사실 진짜 이 김부선 씨와의 관계가 전혀 없다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네. 수원에 있는 아주대병원으로 네. 갔습니다. 네. 그래서 바지를 내리고 네. 의사들에게 보여줬어요. 어머나. 그랬더니 그 점이 없을 뿐더러 점을 뭐 예를 들어서 지웠다. 지웠다든지 뺐다. 그런 것도 없었다. 지우면 흔적이 남거든 당연히. 그럼 병원에서 그렇게 인증을 해준 거네요. 인정을 해줬어요.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기자들도 뭐 몇 분 뭐 들어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아, 찍은 진짜? 건 아니지만 우와. 그 인증하는 과정에 기자들도 병원 그렇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어쨌든 그럼 거기서 끝난 뭐 거잖아요. 기자들이 보면 뭐해? 의사가 봐야지. 그 그렇죠. 의사는 혹시 지웠을 수도 있으니까 음. 그런 흔적도 없다. 없다. 결론이 났어요. 그 김부선 씨 말은 뭐 한마디로 전혀 이건 인정할 수 네. 없는 말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신뢰할 네. 수 없는 말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논란이 잠식돼야 하는데 한동안 잠식이 됐어. 네. 나오지도 않았다. 근데 대선 주자로 이제 이재명 지사가 나서고 지금 지지율이 어떤 조사에서는 1위라고. 이 와중에 다시 또 김부선 씨가 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면도 있지만은 네. 다시 또 강용석 씨와 함께 강용석이 변호사거든. 아, 담당 변호사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점이 분명히 있었다. 다시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나요? 뭔가 이재명 뭐 사진을 기사가 찍었다든지. 뭐 네.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든지 그렇지. 통화 내용 녹음한 게 있다든지 이런 없어. 이런 건 없고 전혀 없어. 연애를 했는데 어떻게 메시지 한 통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 말이 계속 좀 바뀌는 게 이상한데? 문제예요. 게다가 이제 2016년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제 대응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김부선 씨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아, 맞아요. 해놓고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진짜요? 네. 그런데 또 다시 나타나가지고 또 이분은 정신과로 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분이 사실은 뭐 난방열사라고 해서 굉장히 또 뭐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자, 김부선 씨가 주장하기로는 네. 이재명 지사하고 연애했다는 시점이 2007년에서 2009년까지로 보입니다. 2년이나. 예, 아니 네. 그 주장한 기간이 그래요. 연애를 했다면은 그때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13년 전쯤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연애를 했다는데 지금까지 김부선 씨가 증거로 내놓은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유. 그것에 근데 대한 어떤 안경 쓴 남자가 사진 찍은 사진을 딱 네, 올리긴 사진 했는데 가지고. 네. 그거는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경남 도민일보의 네. 김주완 기자님 아. 기자님의 사진을 기자님 사진을 그대로 올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드디어 증거가 사진이 나왔다라고 나오나 보다. 봤는데 엉뚱한 사람 사진을 올려놓고 그랬던 것이죠. 이런 거 자체가 이미 신뢰를 이거 잃어버린 명예훼손으로 거예요. 고소감 아니에요? 네? 명예훼손으로 자, 고소감 잘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김부선 얘기도 씨가. 나옵니다. 이재명이 이쯤 됐으면 고소해가지고 완전히 네. 법을 먹이든지 그렇게 해서 그냥 깔끔하게 김부선 정리해야지. 왜 그동안 그니까요. 사실상 방치를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계속 역공의 빌미를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이 왜 고소를 안 하느냐. 음. 이 여배우가 고소했습니다. 누가요?
네, 여배우가 고성을 했어요. 김부선이 이재명 지사를. 고소했어요. 근데 형사고소, 민사고소 모두 했습니다. 지난번 경기도 지사 선거 때. 네. 예. 예. 그런데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아, 고소를 하고 취하했어요? 취하했어요. 이제 정치판에서 사라지겠다면서 형사고소를 본인이 취하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배우가 누가 고소했다는 거예요? 아니 김부선 지금 여기서 김부선 배우는 씨가 김부선 씨야. 이재명을 고소했다고요? 이재명 지사를 고소했는데 그 당시에 취하하면서 정치계 사라지겠다고 얘기했다는데 지금 제가 기사를 보니까 네.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그 변호사가 강용석 변호사이고 네. 2차 변론길이 열렸는데 강용석 씨가 거기 나와가지고 신체의 비밀을 진술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신체 감정 신청서를 냈다. 그러니까 이제 형사고소는 취하했고 지금 민사고소 사항이 계속 지금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바른미래당 김영환 씨라고 집요하게 또 이제 이재명 지사 괴롭혔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하고 국민의힘에서 이 건으로 이재명 지사를 고발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거. 아마 그래서 김부선 씨가 형사고소를 취한 것은 이기기 쉽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취한 게 아닌가. 사실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연애를 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아무것도 제시가 못된 겁니다. 못한 거예요. 네. 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정말 김부선 씨 주장대로 둘이 연애를 했다고 하면 뭘로 형사고소를 한 건가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여성분들이 진술만으로 해서 나는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이런. 근데 이제 진술이 일관되면은 또 그게 이제 유죄로 받아들여지는 네.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한데 아마 그런 맥락에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론을 해봅니다만은 네. 진술이 일관되질 않아요.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귀었는데 무슨 성폭력? 예컨대 진짜 김부선 씨의 사귀었다고 말이 한다면. 설득력이 있으려면 지금처럼 언론들이 김부선 말 한마디에 막 그냥 기사를 토해내고 막 쏟아내고 그러려면은 몇 달 동안 뭐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갔는데 출입국 기록이 나왔다든지 둘이 같이 나간 객관적인 어떤 증거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또 이재명이 나한테 뭐 반지를 사줬다 이런 주장을 했을 경우에는 카드 내역을 뒤져보면 답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게 아예 없어. 아예 없어. 오로지 이제 증거라고 제시한 거는 객관적으로 나온 증거는 이재명 지사 신체에 점이 있다는 그 녹취 하나인데 이 지사가 이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절호의 찬스로 삼고 가서 병원으로부터 인증받았죠. 점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 그 부위에. 이번 기회에 김부선 씨를 명예훼손이나 뭐 그런 걸로 고소를 해가지고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말이죠. 네. 만약에 대선을 8개월 앞두고 또 고소를 한다.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소인 조사를 받을 또 거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 여배우는 소환당하겠죠. 그러면 또 쇼를 하면서 대선 정국은 완전히 아수라판으로 만들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사실 이재명 그 후보 측에서는 무시하는 게 제일 나은 액션인데 무시하기에는 너무 저질스럽게 네. 사실 대선 주자 놓고 검증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점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 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이게 경선 과정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실 언론에서 쓸 때는 리포트를 1분 20초 안에 쓰니까 이렇게 따서 쓰게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앞뒤 정황을 잘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게다가 또 김부선 씨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네. 한번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았었어요. 유죄요? 예. 그 이외에 뭐 다른 범죄까지 하면은 전과 3범쯤 될 거예요. 이분이 요즘 한가하신가? 작품이 많이 없으신가? 아니 근데 사실 왜? 이거는 자꾸. 계속 우기면은 이슈가 계속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성이 말이야 나와가지고 뭐 관계를 맺었다 그게 사실 좀 감추고 싶은 얘기들을 할 정도면은 진짜 뭔가가 있었겠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김부선은 잃을 게 없지 않냐. 그래서 김부선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건데. 그분이 근데 이제 그동안 보여줬던 행적들이 그렇게 일관적이거나 또는 뭐 그런 허위 사실에 관련한 이런 재판을 받은 경력이 없으면 조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말이 일관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 허위 사실 관련한 재판에서도 이미 증거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분의 말로 이 중요한 대선 국면을 계속 경선 맞아요. 과정에서부터 그렇게 얼룩져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언론이 보도할 때는요. 네. 김부선이 얘기했다. 이 발언을 이야기했다. 이 발언을 했다.
라는 사실을 보도하면 사실 보도 같지만은 네. 그 주장이 확인할 수 있는. 확인이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김부선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일 수는 있겠지. 말했다는 말한 건 거는 팩트니까. 사실이지. 팩트니까. 그러나 그 말했던 메시지의 진실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하면은 네. 그러면은 명예훼손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 책무가 언론사에게 없지 않아요. 그걸 규명해내는. 그래서 깜이 아니다.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스피커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말을 보도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렇죠. 지만원 씨가 온갖 얘기를 하고 다녀도 보도가 잘 안 되잖아. 왜 그러겠어? 신뢰할 수 없다고 신뢰할 수 없는 판단하기 스피커라는 때문에. 판단이 들기 때문에 네.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사귀었습니다. 음. 계속 주장을 해요. 네. 이제 그러면 신뢰할 수 없는 취재원이 되는 거죠.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취재원.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근데 이걸 계속 기사에 실어주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사실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이유가 네. 이게 사실 김부선 같은 사람들 때문이에요. 사실은. 아니면 김부선 씨하고 이재명 지사 사이에 완벽하게 무슨 일이 있었다 없었다 말할 수는 없겠지. 두 사람 계속 따라다닌 것도 아닌데. 근데 네. 최소한 우리가 진실을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이 있다고. 과연 신뢰할 수 있는 말들인지 그쵸. 근거가 있는지.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김부선 씨는 설득력 있고 타당한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고 오로지 그냥 이것만 했었어. 같은 여자로서도 전혀 신뢰가지 않아요. 이거는 뭐 페미니스트가 아니고가 떠나서 그거와 상관없는 제가 주제인 아는 것 같아요. 페미니즘은 이런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요. 페미니즘은 예. 되게 그 스펙트럼이 넓지만 이거는 정말 여성을 오히려 더 욕먹이는 거고 맞아요. 여성의 권리나 모든 것들을 오히려 더 맞아요. 악영향을 주는 이런 행태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말하다 네. 보니까 열받네요. 근데 이건 뭐 소송을 걸 일도 아니고 이 지사가 이거에는 대응하지 않는 게 네. 상책인데 지금 정세균 후보가 말이죠.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정치 할 만큼한 양반이 네. 그 여배우 스캔들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해명하라고 이런 부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이분이 다른 질문을 하셨으면 오히려 스스로 품격이 높아지셨을 수도 몰라요. 네. 그동안 이제 신사 정치한다는 이미지가 있으셨던 분이라서. 네. 그런데 지금 이분이 여배우 이야기 꺼낸 순간 사실 네. 자신의 격이 떨어진다는 거를 좀 아셔야 돼요. 그동안의 정치에서 보여줬던 이미지들이 오히려 더 무너지고 있다는 거를 이쪽 캠프에서 정말 캐치를 못하는 건지. 전에 그러니까 그 김부선 씨가 그런 말도 했어요. 김어준이 나한테 5억을 줄 테니 누드 퍼포먼스를 해달라. 응? 5억을 줄 테니까 누드 퍼포먼스를 해달라. 왜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있었는지 말하자면 이제 김부선에게 5억을 줄 테니 사적으로 자기 앞에서 그런 거 아니 해달라고 그게 그런 거 아니라? 그때 MB를 뭐 비판하는 뭐 의도 목적으로 그런데 누드 퍼포먼스 누드 해달라고 그랬다고요? 퍼포먼스를 그러면 이 시선을 많이 집중시킬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배우한테 너의 그 어떤 성적 상품화를 하라 정치적 메시지를 위해서 그런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5억 갖고 네. 네. 그런데 김어준한테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더니 야 5억 갖고 왜 그런 일을 하냐 5억을 왜 거기에다 쓰냐? 5억 갖고 왜 그런 일을 하냐 저 그런 의미죠. 예. 그 말로 이제 바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허언이 너무 많아 이 양반은. 그럼 이거는 허언증이네. 이분은 이게 약간 병이 있으신 거 자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걸 언론이 보도해야 합니까? 이 말에 언론이 주목하고 막 받아 실어야 돼요? 그건 아니지. 그 순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스피커의 말을 그대로 보도하는 순간 이 자체로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무책임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서 이제 그렇게 판단한 스피커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조회수가 나오고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할 만한 제목 장사를 할 만한 것이라도 네. 서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좀 하면 좋겠다. 취재 윤리죠. 취재 윤리. 네, 그러니까 보도 저도 윤리고. 이제 언론에 나온 스피커들 중에 저 사람 얘기는 보도를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게 혹시 또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공익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을 또 다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는 그건 좀 보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연예인들 관련된 뉴스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김용민 PD의 지적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야권 봤을 때. 인사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스피커에 대해서는 스피커 자체를 문제 삼잖아요. 이 사람 신뢰할 수 없다고. 그런데 왜 이런 보도 앞에서는 스피커에 대한 의심이 1도 없이 이렇게 아니, 보도가 의심이 되는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언론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의심이 없을 수 근데 있겠어요. 이거는 지금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처럼. 김부선, 점, 성기, 이재명
이러면 클릭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제목 장사가 너무 되는 제목에 이제 발언들을 쏟아내기 때문에 네. 언론사에서 이제 한 군데서 하기 시작하면 음. 요즘 인터넷 언론사들이 많잖아요. 가보면 직원 3명, 2명, 1명 그래서 바깥에 취재를 가지 않고 앉아서 기사를 쓰는 언론사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 있어요. 말씀은 뭐냐면 사실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네. 그렇지. 사실이 네. 중요하지 않은 언론이 제목 장사하는 걸로 우리가 지금 뉴스를 네.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언론의 클릭 수가 언론사의 직접적인 수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광고와 네, 직결되니까요. 그러니까 우선 그 아. 네이버에 앞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것만으로 해도 거기서 수익을 나눠주거든요. 클릭 수에 따라서. 그렇구나.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 클릭 수에 따라서 광고가 들어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사 클릭 수 다 집계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에서는 같은 내용에도 최대한 썸네일을 섹시하게 뽑듯이 이제 제목을 그렇게 뽑아야 되는 부담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이게 왜 돈이 된다는 거지? 클릭 수가 이랬는데 이게 다 직결되는 네. 거네요. 그럼 그래야 또 새로운 광고가 들어오고 그래야 또 음. 언론사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요즘에 기자들이 기사를 쓰지 않아요. 성 그렇게 포털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네. 뭐 그냥 사정없이 긁어와가지고 맞아요. 복부 탑니다. 복부. 맞아요, 맞아요.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조금 충격적이었던 모 언론사의 경우에는 낮에 클릭 수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예전엔 데드라인이 있어서 그때까지 기사 마감이 되면 그 중에서 이제 일면 배치 이렇게 했었는데 5시, 6시쯤에.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이제 인턴 기자들이 쓴 기사들이 있어요. 뭐 네. 연합뉴스를 좀 긁어다가 이제 바꿔서 쓰고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클릭 수대로 면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요도에 따라 면 배치를 하잖아요. 일면에는 사실 상징적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항의하는 의미로 일면을 비우기도 하고 그리고 일면에 무언가를 채우기도 하고 하는데 뭐 언론사 이제 지금 이제 떠도는 소문이 완벽하게 확인은 안 되죠. 내면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하루 종일 클릭 수가 많은 기사 순서대로 그렇지. 면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전엔 언론에서 끌고 갈 수도 있었어요, 여론을. 근데 지금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면 틀림없습니다. 저는 진짜 제 개인적으로 기사가 났었는데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결혼과 임신, 출산 이런 거에는 또 관심이 많나 많죠. 봐요. 그렇지. 그래서 저의 임신 소식을 어떤 분이 기사를 실었는데 사진을 제 친구 사진으로 결혼도 안 한 내 친구 사진을 어머나, 제 SNS에 와가지고 네. 제 퍼다가. 친구 사진을 퍼다가 올린 거예요. 어. 오명훈 PD는 자주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 방송 근데 자막. 뭐 대체 국회의원과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네. 아 진짜 그래서 아 이래서 기레기라고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제가 제 친구한테 너무 미안해지는 거예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애가 임신과 임신과 출산 뭐 이렇게. 네. 그리고 뭐 오윤의 임신 중 변비는 갑자기 변비와 제 기사를 합쳐가지고 상관 한 없네. 기사로 그래서 제가 임신 중 변비에 걸린 환자처럼 임신한 와. 사람이 변비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사로 네, 쓰고 기사를 싶은데 썼는데 제 오윤혜 씨는 제목이 그렇게 오윤의 뭐 3년 만에 임신 성공 임신 중 변비 뭐 이런 게 그래서 점점점 해놓고. 네, 점점점 그래서 해놓고. 아 진짜 굉장히 뭐 개인적으로 아는 기자분들도 아니지만 너무 실망스러웠죠. 네, 그 예전에 그 황현희 씨는 부인하고 13살 차이인데 아, 헤드라인이 어떻게 나왔냐면 하도 그 복붙 하다 보니까 황현희 13세 여인과 결혼. 13세 13살짜리하고 결혼한 얘기가 돼버렸어요. 천하에 몹쓸 사람이 됐네요. 아, 진짜. 저는 정말 예전에 어처구니가 예능 없습니다. 프로그램 출연을 예. 했었는데 권호중 씨가 나왔었어요, MC로. 근데 우리 남편이 그때 권호중 씨가 약간 19금 이미지로 방송을 미리 태웠어요. 39금으로 예. 유명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날 예능을 나간다고 하니까 누가 진행을 하냐. 그래서 이휘재 씨랑 권호중 씨가 진행을 한다 했더니 잘 피해서 대답을 해.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목을 권호중 변태 같은 이미지 때문에 피해.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아, 진짜 야, 외국 이거 사람 잡네 진짜. 예, 연예인분들은 서로 이제 기사를 그렇게 많이 쓴다는 건 이제 본인 좀 익숙하시잖아요. 이게 양해를 하시긴 하는데 그 제가 권호중 씨를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인식한 것처럼. 그럼 또 악플 막 달릴 거 아니야. 야, 넌 얼마나 깨끗하게 전 살았길래. 무풀이에요. 일생이 악플이야. 악플은 제가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하죠.
그래요. 아유, 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 그러니까요. 그래요. 근데 저는 오윤혜 씨를 보고 굉장히 요즘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정말 제가 긍정적인 악플해도 에너지를 저는 많이 아무렇지도 받고 않아요. 왜냐하면 댓글에 이렇게 저는 댓글 실시간 올라오는 거 보는 게 약간 무섭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제 방송 모니터 좀 혼자 이렇게 하지 댓글을 잘 안 읽는데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네, 저는 재밌네요. 저는 악플도 환영합니다. 네. 환영까지는 아니야. 살살해주세요. 댓글을 심장을 환영합니다. 바꾸고 싶어요. 네, 강력한 심장으로. 네. 그 얘기 하셨잖아요. 나를 다 모르니까 네. 이 사람 나 모르고 쓰는 건데 뭐 이렇게 넘기신다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저는 몰라도 멘탈을 저한테 욕을 보셨구나. 많이 하던데 제가 누군지 몰라도. 뭐 그나마 우리 저 김용민 TV 댓글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아주 뭐 클린하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만 댓글을 다는 건 아니지만은 네. 네이버 그래도. 가면요. 못 보죠. 그건 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무슨 심정이냐면은 예전에 그 재래식 화장실 네. 그 저기 밑에 네. 바로 똥 있는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댓글을 똥으로 봅니다. 그냥 똥으로 봐요. 맞아요. 배설물들의 어떤 맞아요. 집합지 정도. 맞아요. 예, 그렇게 정확했어요. 봐야지. 그리고 거기에 스트레스 받으면 제명에 네. 못 삽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희 꼬마가 10살인데 우리 꼬마가 쓴 글 밑에도 네. 몰려다니는 댓글 다는 애들이 아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뭘 좀 실수를 했는데 네가 초딩이라서 뭘 모르지부터 이렇게 모르는 아이고. 오빠들이나 언니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애한테 10살인데 뭘 알면 뭘 얼마나 알고 직접 얼굴 보면 한마디도 못할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게 제가 늘 그런 생각이 좀 네, 들어요. 맨 뒤에 그래. 숨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싫어요. 실제로 어떤 연예인이 악플러들을 다 고소고발했더니 와 그렇게 수줍어하고 그러니까 고개 고개도 못 빈다고 드는 그러죠. 어? 손이 아무 말도 발이 되도록 못하고. 빈다고. 빈다고. 발이 손이 되도록 빌고 네. 손이 발이 되도록 빈다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에요. 김용민이가 연애를 변변히 못 해가지고 이걸로 그냥 하다가 망했잖아요. 마찬가지야. 결국에는 일상에서 네. 자기 어떤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이 좀 많이 서투르고 힘든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그냥 키보드 앞에서는 워리어. 워리어가 돼버리는 거지. 그런 사람들 좀 불쌍하게 여기는 네. 그런 마음도 있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럼 그래야지 뭐.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참 이 언론들이 큰 문제입니다. 이러니 언론이 거의 뭐 지금 완전히 망조가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탈자가 나오는 거는 네. 되게 많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그거를 기자들이 이 기사는 완성문이어야 하는데 네. 그래서 진짜 후대에도 교과서에 나올 교본처럼 기사를 써야 되는 건데 오탈자 기본이 되고 이게 뭐 이런 것도 헷갈리고 말이죠. 그 제목하고 내용하고 완전 다르죠. 전혀 다르고. 이을 쓰지 않고 또 앞에서 하는 문장과 뒤에서 마무리하는 문장이 전혀 다른. 그거보다 저는 누군가가 결혼하신 분이거나 연애하시는 분이면 왜 그분 이름을 꼭 앞에다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민정 씨 기사는 반드시 이병헌 하트 이민정 이렇게 기사 제목을 쓰잖아요. 맞아. 누구의 부인. 네.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는 좀 나요. 왜냐하면 두 분 다 연예인 분이니까 뭐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전에 보니까 뭐 재미사업가 하트 누구 연예인 이렇게 누군지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을 이렇게 제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누구랑 연인이거나 누구의 아내이거나 남편이게 왜 이렇게 강조돼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무슨 연하의 남친 하트 누구 이렇게 아니 그게 그렇게 정체성을 확정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뉴스를 이제 찾아봐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네, 필요한 뉴스를 맞아요. 찾아봐야 이제 내가 파악할 수 있고 음. 그리고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음. 그 5개 20대가 본 5개 30대가 본 5개 그 몇 가지만 누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뭐 김부선 점 이런 얘기 네, 도저히 뭐 어저께 분명히 G7 회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어저께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습니다. 검색하기 전에. 앞으로 김부선 들어가는 제목의 기사는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지 마시고 네. 김부선 씨 이런 식으로 언론에 주목을 받는 거 굉장히 즐기시는 것 같아요. 이 단계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파트너가 강용석 씨예요. 어. 지금 정말 더 믿을 수가 없죠. 두 조합이라고 한다면은 클릭도 시간이 아까워. 한때는 같은 진영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근데 놀라운 건 저 그겁니다. 김부선 씨 인생을 위해서도 이건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자녀분도 계신데 네. 그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발끈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정치인 걱정은 정말 쓸데없는 거라고 하죠. 네.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게 뭐 연예인, 연예인 걱정, 걱정. 재벌 걱정 뭐 그렇다고 하는데 아내도 또 다 알아서 해주는데. 정치인 걱정도 그렇고 그런데 아니 생각해봐요. 내가 있어.
어떤 여성이 나하고 잤다는 거야. 뭐 무슨 불륜 관계였다는 거야. 네. 네. 그러더니 김용민이가 자기 아파트 들어와가지고 그 입구에서 바지를 벗더니 달려들었다. 어머나. 아니 김부선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증거는 없어. 그냥 자기 이것만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소명을 하지? 아니라고? 맞아. 어떻게 소명을 해 그거? 물론 이제 그런 불륜을 저지르는 그렇게 배우자한테 기본적으로 이 신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 증거 없이. 네. 그러나 나는 지금 사실 방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정치인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나와버리면은 이거 진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다 해가지고 가서 확인을 검증을 한 받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재명 말에 신뢰를 두고 김부선이 뭐라고 떠들든 좀 적당히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뭐 진짜 김부선 말 한마디에 그냥 온 세상이 들썩들썩거리고 어머나, 심지어 어머나. 총리까지 지낸 양반이 같은 당 후보한테 그딴 질문하니까 이재명이 빡이 안 치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더 바지 내려볼까요? 그 얘기가 안 나오겠어요? 전 그때 되게 카리스마 느껴졌어요. 아 그래? 네, 눈빛이 저는 되게 이재명 지사님 되게 섹시하다고 느끼는 사람 그래? 중에 한 명이거든요. 뭔가 카리스마. 음. 이게 되게 한 칼이 있죠. 네. 한다는 근데 그 바지 딱 발언하셨을 때 음. 눈빛이 음. 탁 바뀌시더라고요. 음. 네, 많이 이제 쌓여온 게 있으시구나. 아니 그러니까 자기 잘못한 게 있으면은 뭐 정말 책임을 지든지 뭐 이실직고 한다든지 해야 될 텐데 아니 없는 사실을 막 날조해내 가지고 한다면은 얼마나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박주민 의원 네. 예전에 저 난방 열쇠 할 때 김부선 씨 도와줬는데 트러블이 있었나 봐. 그 다음부터는 아예 뭐 언급도 뭐 언급 안 할 정도면 뭐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겠죠. 네. 이 사람은 좀 제가 봤을 때 언론이 좀 이제는 네. 보도를 안 해야 될 뭐 새로운 증거를 갖고 나오기 전에는 네. 그런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은 뭐 자기들은 사회적 관심사 특히 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은 언론의 공적 관심사일 수 있는 사안입니까 이게? 아니죠. 그 이재명 지사님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 총리였던 정세균 후보자가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더 아마 그래서 더 마상을 화가 입고 나지. 더 화가 나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 정세균 후보는 진짜 자신의 살아왔던 그런 정치적 역정들 이런 것들을 정말 그 가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폭거를 한 겁니다. 그 점이 참 가슴 아팠어요. 아니 이게 이분의 정치 인생을 다 좀먹고 그리고 그동안의 신사 이미지까지 다 깎아내리는 질문이라는 걸 정말 본인이 모르실까. 그러니까요. 잠시 권력에 눈이 멀으셨나. 왜 아니 그랬을까 그런다고 생각이 좀 지가 올라갑니까? 아이고 정말 참 그러니까요. 한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네. 네. 그다음 제가 준비한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 또 광분하시겠네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는데 벨기에 대사분 아시죠? 벨기에 예, 예. 대사분. 네. 이분이 첫 번째 옷가게 상점을 폭행해서 되게 이슈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벨기에 대사 부인. 네, 부인, 벨기에 대사가 대사 아니라. 예. 부인. 네. 그런데 이번에 또 폭행 사건으로 이슈가 된 거예요. 부인이? 부인이. 네. 오. 이번에는 보니까 환경미화원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걸리적거린다고 했나? 빗자루 빗자루가 빗자루가 자기 닿았다고. 몸에 닿았다고 굉장히 또 불쾌하시고 뒷걸음치다가 혼자 넘어졌는데 이렇게 내 세워졌는데 뺨을 이렇게 세워주자마자 뺨을 때리고 그 미화원에 야. 그래서 아니 이분은 더 이상 한국에 계시면 안 될 것 같다. 이미 얼굴도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게 면책 특권을 받았더라고요. 첫 번째 폭행 사건에서는. 외국 대사의 가족이니까. 예. 오히려 그런 대사의 가족이라던가 대사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가중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왜 면책 특권을 주는 건지 그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왜냐하면 외국의 대사니까. 외국에 네. 예를 들면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워싱턴 대사관에 있으면은 그 네. 사람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벨기에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의 부인으로 와 있기 때문에 네. 그 나라와의 그 친선 관계, 외교 관계를 생각해서 네. 면책 특권을 부여한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면책 특권을 부여하면 그에 합당한 품격 있는 그러니까요. 행동을 해야 되는 건데 뭐야 이게? 왜 남의 나라 국민을 때려? 그러니까 이게 관상이 과학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그래요? 댓글에 오은혜 많이 씨. 달렸더라고요. 너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화가 나고 이게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저희가 더 열받는 거는 벨기에 대사가 지금 한국 사람을 때린 거는 결국 한국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그럼, 들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이렇게 예. 자기 마음대로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어요?
지금 자기가 면책될 수도 있고 자기가 뭐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질대로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나 대사 부인이야. 약간 이런 갑질의 느낌이 너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남동에 있는 공원에 자주 운동을 하러 온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공원 관리를 하시는 분인데 예순이 넘으신 어르신이에요. 네. 근데 그 전날 이제 너무 들어오니까 청소를 하다가 그러니까 몸에 다 한다 보죠, 빗자루가. 네. 그랬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 분들이 다 깜짝 놀랐대. 너무 네. 소리를 크게 질러가지고. 네. 그리고 나서는 이분의 도시락을 발로 걷어찼다는 네. 거예요. 일하시는 분의 도시락을. 아. 그래서 이제 뒷걸음질 치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졌는데 근데 아무리 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남의 뺨을 그리고 나이가 그렇게 많은 어르신의 그러니까요. 뺨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 소식을 벨기에에서 듣고 난리가 이번- 났죠, 지금. 이 벨기에 대사를 한 달 빨리 들어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원래 이전에 일 임기보다. 때문에 원래 남편 옷을 벗긴 거예요, 말하자면. 3년 동안이나 여기 대사로 일을 했는데 네. 지난번에 이제 옷가게 그 난리가 그렇죠. 나서 빨리 들어와. 그래서 음. 다음 달에 들어갈 건데 지금 이번 달에 네, 들어가게 돼 당겨서. 있는데 또 가기 전에 상황. 이건 지금 벨기에에서도- 들어가기만 해서 문제가 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제대로 사과를 하고 그 피해자분들을 불러서 제대로 사과를 하고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피해 보상이라던가 아니면 뭐 사과, 진정성 있는 사과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네. 도망가게 하는 거는 도망가듯이 가게 둘 수는 없겠어요. 네. 왜냐면 두 번째나 이렇게 행동한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 벨기에 출신의 그 줄리엔가 줄리안. 하는 그 방송인이 친구가 네. 저번에 그 일 퍼졌을 때 본인이 뉴스에 그, 제보를 제보를 했다고. 해가지고 벨기에 내부에 알렸다는 거예요. 뉴스가 그래서 나갔대요, 그 벨기에에서. 얘기가 너무 많이 퍼졌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제발 가라고 두 번 다시는 오지 마라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손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 중국 사람이잖아요. 아, 이 중국 사람이에요? 네, 중국 사람인데 중국 사람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고. 댓글을 댓글을 이제 중국에서 지금 중국 손절하고 기사들이 있어요. 이 사람 중국 사람 아니고 한국 사람일 거라고. 네, 손절을. 중국에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중국 사람들이 댓글을 남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사를 저도 봤어요. 네.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과연 이 사람이 벨기에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마음이 많이 상하고 많이 화가 나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외교적인 차원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징벌을 내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마음 상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럼요. 이분에 대한 분명한 사과는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2주 전에는 심지어 휴대폰을 이렇게 놓고 운동을 가니까 이 네. 공원 관리는 어르신께서 이거를 이제 찾아줘야 되잖아요. 아. 이렇게 들고 있었다고 네. 발견을 하자마자 휴지로 막 닦았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느끼기에는 내가 하는 일이라니까 내가 더럽다고 생각한 건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닦더니 휴지를 이렇게 닦았잖아요. 네. 던졌다는 거죠 얼굴에. 그 휴지를요? 그러니까 상습범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공원관리인 분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라는 걸. 네. 근데 나중에 그쪽 동네에선 이미 네, 유명했군요. 다른 분이 얘기를 해줘서 아 그때 그 옷가게 점원을 폭행했던 벨기에 대사 부인이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이분은 치료받으러도 못 가셨대요. 그러니까 하루 빠지면 일당이 빠지니까 못 가시고 그냥 일을 하셨는데 네. 이 양반은 순천향대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셨다고 벨기에 대사 부인께서. 뭐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넘어졌으니까. 예. 아. 그래서 이분이 제2의 직업이실 거잖아요. 연세가 예순이 넘으셨으니까 이게 이제 자식들도 있고 하니까 다 알려지는 게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처벌을 받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입을 다물었는데 네. 이분이 이제 들어가서 언론에다가는 네. 이분 도시락 걷어찬 얘기는 안 하고 네. 쌍방 맞아요. 폭행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경찰에 같이 인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나중에 가서 다시 진술하셨다고. 이게 드러난 것만 이 정도면은 이 벨기에 대사 부인은 그동안 실상에서 얼마나 많은 저 궁금해요. 네. 사실 진상- 이분만 그러지 않았을 진상짓을 것 같다는. 했을지. 진상 중에 진상이었을 것 같아요. 네. 옷가게 뭐 물건 계속 샀을 거 아니에요. 과연 네. 그 점원하고만 트러블이 있었어요. 아 바지 입으러 갈 때 신발 신고 들어가잖아요. 바지 갈아입어 볼 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대사관에 있는 말하자면 거기서 일하는 여러 직군에 계신 분들한테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실수로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럼요. 혹시 남편을 빨리 은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작전인가? 있는 게 아닐까? 매기려고 네, 하는. 먹이려고 한다기보다는 남편을 향한 복수? 너 한번 엿먹어봐라. 그래서 제가 남편이라면 자기 아내가 대외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정이 뚝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합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그게 들었던 이거요. 사례들 중에 외교관이나 국회의원 이런 분들의 사모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모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 일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유별나고 심지어는 뭐 잔심부름 시키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저 사람 김용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마음에 드는데 저 사모 때문에 유난스럽고 힘들어서 나는 저 사람과 일을 못하겠다. 저는 그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군대 간부 갑질도 있었고 뭐 예. 있었죠. 저 맞아요. 선거 때 우리 아내는 뭐 하루도 와서 도와준 적이 없어요. 아예 안 나타나셨어요? 예, 뭐 어머. 동선 이제 부인이 가가지고 시장 가서 제 김용민 아내입니다. 뭐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전혀 안 도와줬고. 김용민 아내라는 건 숨기고 사시고 있잖아요. 지금 20년째. 그렇습니다. 그걸 드러내는 게 얼마나 쉽지 않으시죠? 네,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당신 아내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은 당신한테 도움이 안 된다. 맞아요. 오히려. 집에 있는 거를 고마워해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사실 그 2012년 총선 네. 때 막말 파문 터졌을 때 할머니들께서 다 손을 잡으면서 아유 빨리 결혼해. 총각이니까 자꾸 그렇게 음담파스를 하고 다니지. 뭐. 아 정말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내가. 그때 인정하시는 당시에 할머니들. 셋째까지 있지 않으셨나요? 아 그때 이제 그 둘째. 둘째까지. 아. 둘째까지는 애 아빠를 장가를 가라고 아, 그 얘기를 딱 어머니들께서 듣고 제가 공약집에 넣어야겠다. 결혼하겠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 국회의원 분들도 그렇고 뭐 이 정치인들은 아내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더라고. 아예 이제 김용민 PD 사모님처럼 나서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면 또 그게 깔끔할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그분들이 한 그 언행 때문에 사교계 일명 사교계 소문이 자자하신 분들도 많고 또 한 분은 황혜영 씨도 남편분이 국회의원이시잖아요. 그래서 누구요? 황혜영 씨, 황혜영이 투투의 황혜영 아, 진짜? 예, 김경엽 의원 사모.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음. 선거운동 어떻게 도와드리냐 그랬더니 뭘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 전화만 했대요. 저 누구누구 아내입니다. 그럼 또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보통은 이제 선거운동원께서 전화 잘 안 받아주시잖아요. 근데 연예인이니까 전화 잘 받아주신대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남편이나 아버지나 뭐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지금 이와 같이 네. 남편이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앞길을 막는 거죠. 가족에도 민폐,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민폐. 네. 민폐입니다. 그 여자 이름이 뭔가 궁금해집니다. 아무튼. 무슨 싱이었는데. 네. 네, 아무튼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네. 다시는 이런 뉴스가 안 나왔으면 너무 좋겠고 네. 뭔가 제대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는 그런 뉴스를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전 너무 놀랐던 게 이분이 두 번째로 등장할 거라고는 상상을 그러니까요. 못했어요. 저번에 일이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근데 어떻게 같은 분이 그러니까 두 이분은 번째. 자기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을 안 하고 그러니까요. 있다는 그렇죠. 이게 예. 삶인 거예요. 이게 예. 사람을 그렇죠. 대하는 빨리 돌아가시도록 제대로 그러니까 되게 사과하고. 국민들이 어이없어 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제가 그 벨기에 대사 부인의 네. 그 망동을 경고하면서 네. 먹겠습니다. 배가 많이 배가 고프신가? 배고프세요? 아니, 맛있어요? 쫀득쫀득. 너무 맛있어요. 저게 약간 신선도 이런 거 굉장히 관련이 있어서. 이게 조금 안 신선하면 비리다고. 비려가지고 네. 못 먹거든요. 이거는 방금 먹은 거는 네. 지난번 첫 번째 폭거에 대한 네. 경고고 이번 두 번째 폭거. 폭식 투쟁을. 어떠세요? 맛이? 고소하세요? 고소? 너무 고소해요. 뒷표정을 말할 수 보면 없이 억지로 저 꾸밀 수 없는 표정이에요. 너무 신기하다. 시식 투쟁을 네. 방금 시식 진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네. 진짜 이거 생달걀로서 또 맛있네요. 네. 진짜 맛있는 거는 저렇게 드셔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신기합니다. 네. 네. 김현